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제 대선도 끝나고 이제 남은 큰 선거가 이제 전국 지방선거가 있는데 그 지방선거의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박 기자랑 좀 박희석 기자랑 박희석 TV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떤 신문 보니까 국민 세금 쓰는 공간, 예산, 인력 다 깜깜이 이런 제목으로 일면에 나왔는데 이거는 우리 박 기자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해온 사안 아닙니까? 횟수로 네. 횟수로 만 10년. 네, 만 10년. 10년 전부터 제가 박원순 씨, 네. 박원순 씨의 관사 생활을 제가 10년 전부터 계속 비판을 했고. 그렇죠. 왜냐면 이제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을 오래 했어요. 예. 2011년 10월 27일부터 했으니까 네. 예, 오래 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장기 서울시장인데.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이겁니다. 이 기사 제목이 국민 세금 쓰는 공간, 예산, 인력 다 깜깜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근데 말하는 공간이라는 거는 네. 정부 고위직이 쓰는 네. 집입니다. 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 뭐냐면 대통령, 그 다음에 총리,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뭐 합동참모본부 의장, 네. 국정원장,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외부에서 활동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그렇죠. 네. 경호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공관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쓰는 거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네. 공관이 아니라 관사. 관사. 관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공무원들한테 빌려주는 집. 네. 의미가 다릅니다. 공관은 정부 고위직이, 네. 고위 인사가 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해 쓰는 집이고, 관사는 그냥 집, 사는 집. 관사, 공무원들 사는 집,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그겁니다. 지방선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예정돼 있는데, 이 관사라는 거는 제가 정말 이거를 하도 써가지고 외울 지경입니다. 관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빌려주는 집입니다. 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꼭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어떤 주거 여건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관사를 빌려주는 겁니다.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전통이라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 때, 네. 지방 고을 수령들을 갖다가 1, 2년 간격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데, 순환 배치를 하는데, 집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사라는 게 있었고, 그게 일제시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주 이게 당연하다는 듯이,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이 관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10년 전부터 지적을 했더니 이게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거는 그 지역 주민들 안에서 그 단체장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은 그 지역에 당연히 집이 있어야지. 생활터전도 없고 집도 없고 주거지도 없는 사람이 그 주민입니까? 그런 사람 근데 있는데 왜 관사에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다시 지적해보기 위해서 네. 지금 이 지방선거 입후보자들, 예정자들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국민 세금 쓰는 걸 아주 무섭게 알아야 된다. 네. 아주 세금이 정말 어떤 주인 없는 돈, 쌈짓 돈식으로 그렇게 써대서는 안 된다. 그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제가 2012년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 가회동인가? 거기에 백인제 가옥이라고 있습니다. 한옥 엄청 큰 거 있습니다. 네. 그 옆에가 아마 롯데 신격호 회장 소유 한옥일 텐데, 그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백인제 가옥이. 네. 예,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시가가 아니라 서울시가 사들인 가격이 147억인가 그런데, 서울시장이 거기 왜 삽니까? 이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갑니까? 자기가 재벌인가? 147억짜리. 자기가 신격호 회장처럼 그럼 어마어마한 기업인임은 또 제가 모르겠습니다. 신격호 회장은 본인이 돈을 번 거고. 그러니까 네. 아니 신격호 회장이 1조 원짜리 집에 살던 네, 아무것도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왜 서울시 돈으로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려 했냐 그겁니다. 신격호 회장 집 옆으로 한옥 아주 어마어마한 한옥입니다. 그게. 서울시는 147억이나 내고 그 관사를 그걸 왜 산 겁니까? 명목이? 그게 보존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예. 그래서 문화재입니다. 그 문화재에서 문화재인데 자기가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럼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기사를 썼는데 어쨌든 뭐냐면 아주 이게 관사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 관사라고 표현하는데 서울시는 끝까지 공관이라 그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공관하고 관사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도 조례에서 관사라 그럽니다. 근데 네. 꼭 공관이라 그럽니다. 외부에다 얘기할 때는. 이 사람도 공관이라 그러고 서울시 공무원도 그러고 그 서울시 보도자료 그대로 받아 쓰는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기사를 본 사람도 서울시장 공관인지 관사인지 구분을 못하고 관사입니다. 박원순 씨가 정부 고위직이었습니까? 박원순 씨가 관사에서 무슨 공적인 업무를 받겠습니까? 네. 뭔 공적인 업무를 했냐 했더니 별로 없습니다. 내역이. 네. 뭘 하겠더라? 갑자기 얘기가 좀 옆으로 새는데 관사에서 뭘 하느냐 대체. 네. 관사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네. 했더니 무슨 내외빈 접견이 주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래서 그래 내빈이 누구냐 했더니 공개 못 한다는 겁니다. 내빈이 누군지. 네. 왜 공개를 못 해? 그리고 외빈은 또 누구냐 했더니 미국에서 한 번, 네. 중국에서 한 번, 4년인가 5년 동안 네. 그걸 위해서 지금 이 관사를 운영했던 겁니까? 물론 그건 아니겠지만 네. 명목상으로는 사유가 수두룩합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관사 운영은 아주 비합리적인 세금 지출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네. 제가 2020년 7월 달에 네. 아마 거의 관사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마지막으로 쓴 것 같은데 네. 아주 가관입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이 공관은 공적인 업무, 네. 관사는 주거 목적 네. 이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데 네. 이 관사를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네. 사람들 지금 현재 네. 현역인 사람들 네. 이 사람들의 행태가 아주 가관입니다. 네. 그러니까 광주시장 이용석 광주시장 이 사람도 애초에는 관사에 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이용섭 시장이 광주 그 안에 집이 있을 텐데 네. 전세로라도 아파트를 하나 얻어놨을 텐데 네. 관사에 들어가려고 왜 들어가냐? 광주가 네. 큰 도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광주가 뭐 광역시니까 크다고 생각하실 텐데 광주 끝에서 끝까지 가는데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 뭐 대구도 한 1시간 걸려요.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광주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닌데 뭔 관사가 필요하냐 그겁니다. 관사로 들어가려다 이제 지역사회에서 반발 여론이 확산됐습니다. 네.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응? 그래갖고 자비로 아파트를 빌려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그럼 광주에 있는 관사는 네. 산 건 아닙니까? 있죠, 관사가. 그게 네. 뭐냐면 강훈태 시장 시절인가, 네. 박광태 시장 시절인가 이게 기존의 관사를 처분하고 네. 아파트 광주시청 근처에 아파트 40몇 평짜리를 네. 임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살고 있었는데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있는데 뭐 하려고 거기 들어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제가 꼭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영내에 자기 자가가 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다주택까지 있습니다. 다주택. 네. 집이 한 채가 아니라 그 지역 안에 집이 막 두 채, 세 채도 있고 근린상가 건물도 갖고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세 주고 월세 월세 받아먹고 지는 관사로 들어가고 이런 비슷한 행태가 누가 있었습니까? 비슷하진 않지만 관사 재테크 한 사람 유명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인가 김의겸 씨 그 사람 관사 재테크. 네. 그냥 맞아요. 청와대 관사에 들어갈 자격 그 사람은 네, 자격 자체가 그 경호원들 쓰라고 관사를 만드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뭐 속칭 대경 빌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 경호실 네. 빌라. 근데 대변인이 거기 들어가서 한마디로 영끌 해가지고 저 흑석동 건물 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관사 재테크의 달인. 그래갖고 흑석 김의겸 선생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행태가 뭐 김의겸 씨뿐만 아니라 네. 전국의 지자체장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탈탈 털면 또 나옵니다. 네. 아주 아니 비일비재합니다. 요번에 한번 털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끝나고 한번 할 생각. 끝나고. 끝나간 그러네요. 사람들 뭐 그렇죠. 별로 영양가도 없고 이 사람들은. 예. 그다음에 이 박원순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박원순 씨가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올 때 방배동 럭스빌 아파트 50평대 여기를 갖다가 보증금 1억에 월세 250인가 주고 살고 있다. 네. 근데 박원순 씨 이 세금 낸 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정을 해보면 그 사람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월세를 250이나 주고 살고 있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그 집이 되게 넓었어요. 왜냐면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 책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막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넓은 집에 살 수밖에 네, 없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집이 아니 네. 자기 집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집을 얻을 때 내가 이 책을 그러면 아깝지만 눈물을 머금고 처분을 하고 그렇죠. 예? 주거비를 낮추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난 책이 많으니까 넓은 집 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 뒤로 무주택자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네. 관사에 안 들어간다는데 들어갔습니다. 음. 해화동 관사 들어갔다가 거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8천만 원 들여서 단장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수선 뭐 했습니다. 그때 세금인가요? 다 세금입니다. 서울시민 세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 한 2달인가 있다가 네. 갑자기 들어오는 걸 잘못했다. 안 들어왔어야 된다. 그 한양도성 성곽이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또 그러니까 갑자기 2012년 1월에 이 사람이 무슨 한양도성 술래길인가 맞아요. 그걸 돌았습니다. 네. 그걸 돌면서 관사에 안 들어갔어야 됐다. 반성을 한 관사가 겁니까? 있으니까 네. 한양도성 성곽 복원하는데 뭔가 지장이 있다. 그러면서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람을 넣습니다. 아니 관사가 있는데 한양도성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도성 성곽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서울시장 해화동 관사가 네. 한양도성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한양도성 성곽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굳이 네. 꼭 왜냐하면 한양도성 성곽하고 네. 크게 연관성이 있었다면 지금 그 관사 건물이 없어졌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죠. 한양도성 전시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미 철거를 했어야지. 근데 철거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왜 이 사람이 옮겨야 했냐면 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곽이 무너질 경우에 자기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옮기려고 이게 보도자료 뿌리고 그래서 이제 백인제 가옥으로 들어가겠다 어쩌다. 그래서 그렇게 한 백인제 겁니다. 얘기가 나온 거. 이거는 이 안전 문제 때문에 옮기려고 했다는 거는 박원순 측근이 서울시의회에서 한 얘기입니다. 네. 제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백인제 가옥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비난 여론이 쇄도하니까 네. 이제 나 은평구 은평 뉴타운에 맞아요. 저기 복층 아파트 거기로 들어가니까 타발 있는데 아니었습니까? SH 공사가 전세로 주려고 이렇게 내놨던 물량인데 그걸 자기가 쏙 들어간 겁니다. 쏙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1년인가 1년 반인가 살다가 그때 거기에 살 때 우리 박 기자가 그 박원순 전 박원순 시장이 큰 개를 키우지 않았나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건 또 다른 거고 제가 이때 이 박원순 시장이 은평 아파트 관사인가 이런 식으로 불렸었는데 여기에 살 때도 제가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를 썼다가 이제 소송도 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거기서 또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사망하기 전까지 살았던 가회동 관사 저기 안국역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 안국역 관사가 뭐냐면 보증금 28억 이게 월세 208만 원. 이겁니다. 엄청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금 28억 원에 대한 기회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박원순 관사를 사용 안 하는데 다른 데 돌렸으면은 기회비용 그렇죠. 이게 시중 1년 만기 예금금리 1.5%를 적용하면은 대략적으로 포함하면은 연간 4,200만 원 정도를 박원순 관사에 쓴 셈입니다. 그렇죠. 서울시민 세금이 들어간 겁니다. 여기에다가 거기 방원이라고 있습니다. 3명. 이 사람들 인건비 어쩔 땐 4명입니다. 이 사람들 인건비를 다 합치면 박원순 씨 가족을 위해서 박원순, 강난이 그다음에 박원순 씨 딸이 거기 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박다인 씨 이 사람들 사는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서울 시민이 내야 되는 돈이 매달 1,950만 원. 방원 인건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여러분들, 근데 박원순 시장 일가를 위해서 서울 시민이 이런 돈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매달 1,9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2015년 아마 1월 달인가 입주를 했을 텐데 그럼 이 사람 사망할 때까지 대략 5년 6개월 정도를 여기 살았습니다. 5년 6개월이고 매달 1,950만 원. 계산하기 쉽게 2천만 원이라 한다면 얼마입니까 벌써 그게 2억 4천에 한 거의 3억, 4억 이 정도 가까운 돈을 박원순 주거에 서울 시민이 쓴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에 전기는 공짜입니까? 가스는 공짜입니까?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공짜입니까?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
박원순 개인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민 세금으로 하지. 여기에 들어가는 집기 서울시민 세금으로 하지. 그다음에 여기 잔디밭 깎아야지. 이렇게 저기 조경해야지. 이거 누구 돈입니까? 서울시민 세금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네. 했다 그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은 뭐 이제 그만하고 얘기를. 네. 그다음에 김경수 씨 문재인 최측근 감옥에 있잖아요. 네, 김경수 씨 드루킹 김경수 여론 조작. 네? 그 김경수. 네. 그 김경수 씨가 경남지사를 할 때 이 사람 집이 네. 도청하고 이동 거리가 네. 이동 시간이 30분도 안 걸립니다. 아, 차 타고. 특히 서울 시민이 생각했을 때, 야, 직장까지 30분밖에 안 걸린다? 30분도 안 걸린다? 엄청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회사 올 때 얼마나 걸립니까? 저 30분 넘게 걸리죠. 그 버스 기다리고 버스 하려면. 전용차로 타고 와도 그렇게 그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저는 가까운 편인데 아주. 응. 그러니까 30분이면 엄청 짧은 시간이고 30분도 채 안 걸리는 거는 정말 옆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김경수 씨는 네. 자택을 세를 주고 관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남지사. 이것도 무슨 뭐 관테크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얻은 수익이 과연 얼마나 되냐는 제가 기사에 썼는데 그냥 얘기가 길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충북지사 이희종 씨. 이희종 지사.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대부분 그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완패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사람들은 없는 모양이네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희종 지사. 이희종 지사도 자기 자택을 세를 주고 관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건 여담인데 자기 아들한테도 이렇게 증여해서 집 이렇게 사주고 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증여를 잘 했는데 뭐 증여세도 냈다고 저한테 답변도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희종 지사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게 이 사람 옛날에 관사 직기 제가 구입 내역을 청구를 했더니 거꾸리 이렇게 물구나무 서기 그걸 갖다가 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그걸 충북도 세금으로 샀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를 또 자료는 제공했네요. 그래도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리하고 그 비슷한 종류의 두 가지 운동기구를 사가지고 아니 우리가 충북지사 허리 아픈데 충북 도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거꾸리 사줘야 됩니까? 관사나 거꾸리나 똑같은 거다 성격이 아무 쓸데없는 건데 도정과 시정과 우리 주민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세금을 그렇게 써서 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 이재명의 경기대로보다는 양심적이네요. 자료도 주고. 이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을 겁니다. 거꾸리가? 공무원 엄청 혼났을 그리고, 아니, 여기서 이제 충북 도의회에서 이제 제 기사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요. 질의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재명 씨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남경필 지사가 없앴습니다. 경기도지사 관사를. 근데 관사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라 했냐면, 이제 이 사람 집이 성남이지 않습니까? 근데 경기도청은 수원이니까 그게 그렇게 멀다고 볼 수 있을까? 근데 어쨌든 뭐 이동하는데 어쩌고 하니까 또 이제 비난 여론이 쇄도를 하니까 그럼 나 자택에서 사는데 일이 있을 때는 거기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안 주니까? 이건 제가 청구한 적도 없습니다. 굳이 없앤 관사를 다시 살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이 있을 때만 쓰겠다. 그러면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 살렸냐 그겁니다. 이거 살리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현재 권영진 대구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출마를 선언한. 그리고 관사는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인사들은 관리비 뭐 이런 거 다 지자체 세금으로 냈습니다. 관사 관리비는 자부담하는 사람들. 관사에 살되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 사람들도 관사 들어간 것 자체가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나는 관사에 살되 관리비는 내가 부담할게. 이게 뭐 양심적인 겁니까? 애초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 그 관사가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이 광역자치단체장 말고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제가 얼핏 생각나기로는 한 거의 20군데 정도가 아마 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관사 운영 목적으로 사유로 밝힌 게
단 하나도 설득력이 없는 그런 사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권고하고 싶은 거는 이 주민들 세금을 이런 한 푼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뭐 시장 군수가 되면은 뭐 벼슬이라도 하는 것 마냥 세금 말기를 마치 우습게 알고 그거 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직자 할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이 관사 자체를 다 없애야 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민들 속에서 같이 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물며 지금 대통령 당선인도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렇죠. 하겠다는 판에 뭐 네. 시장 군수가 뭔 벼슬이라고 자기들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타산지석 반면교사로 삼아라 해서 박원순, 이용섭, 김경수, 이시종, 이재명, 권영진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근데 이 박 기자 말처럼 되면 우리나라가 조금 또 깨끗해지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공관이라든지 관사라든지 물론 공관은 뭐 대통령이나 총리 정도는 필요하니까. 예, 뭐 그렇지만 뭐 사실 집이 그 동네에 있는데 굳이 세를 주고 뭐 운전기사도 다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운전기사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수행기사분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방호원들이 또 있습니다. 네, 경비원들이 그러니까요.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어떤 명목으로 숨겨놨을지 모르겠지만 네. 소위 이 가사 일을 도와주는 그렇죠. 아니 그 뭐야 경기도 배씨인가? 네. 5급 배씨. 네, 배씨. 그 사람 네. 그 사람 경기도 공무원인데 네, 그렇죠. 왜 김혜경 씨 시중을 들었냐? 맞아요. 이런 식으로 숨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걸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애초에 이런 자금들이 나가는 거, 지출, 집행되는 그 원인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요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